용해성이라고 하면은 그 섞인다는 거, 혼합물이 된다는 건데 어디에 대한 용해성이냐면 물에 대한 용해성입니다. 이게 지구의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쭉 모든 과정을 쭉 봤을 때 생명체가 물 속에서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라는 물질 자체가 굉장히 좀 위대합니다, 사실. 이 물에 대부분의 물질이 녹아요.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 결합 형태로 결합된 그런 상태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물에 녹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생명체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우린 돌아갑니다. 이온 결정의 특징. 물론 이온 결합 물질 중에는 안 녹는 애들도 있어요, 물에. 그걸 우리가 중학교 때 두 글자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앙금, 그죠? 앙금. 가라앉는다. 뭐 근데 걔네들 빼놓고는 다 녹아요. 이게 녹으면 자,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염화 나트륨,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 음이온이 결합돼 있어요. 근데 물 분자가 섞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물 분자야. 물 분자가 섞이게 되면 물 분자도 전기를 띄어요. 물 분자도 전기를 띄어서 염화이온은 물 분자가 갖고 있는 물 분자 형태 뭐 잠깐 보면 이렇게 붙은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죠? 그럼 산소 쪽은 마이너스 띄고요. 수소 쪽은 플러스 띄거든. 그러니까 분자 내부에 전기를 띄어. 그러면 염화이온 같은 음이온이 들어온다. 그럼 물 분자가 플러스 띄는 쪽으로 얘를 둘러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트륨 같은 양이온이 들어왔다 그러면 물 분자에 마이너스 띄는 부분, 산소 쪽으로 둘러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는 물 분자에 의해서 되게 안정적인 상태가 되죠. 안 띄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 플러스가 있으면 안정될 거 아니야. 그 이유 때문에 얘네 결합했잖아요. 나트륨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물속에 넣어놓으면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지를 않아요. 물에 이렇게 쫙 섞여 있습니다. 자, 이걸 수화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는 수화야. 녹아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 얘네들 다시 결합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 날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끓여요. 아니면 물을 증발시켜요. 그럼 자기들끼리 또 붙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염전 가면 이렇게 만들죠. 그죠? 물에 녹아있는 상태니까 물 날려주면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물하고 엄청 친하다는 얘기죠. 자, 이온 결합 물질 많은 특징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물하고 친하다. 잘 섞인다. 즉 용해가 잘 된다. 요거 하나입니다. 어지간하면 앙금 이런 애들이 아니라면. 자, 두 번째는 전기 전도성인데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긴 두 가지 조건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융, 상태. 두 번째는 수, 용, 상태 조건을 보세요. 자, 이게 용융 상태는 상태 표시할 땐 이렇게 쓰고요. 수용액 상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리퀴드, 액체란 얘기고요. AQ는 AQOS라 그래서 수용액 상태, 이 상태예요. 지금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요거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수용액 상태에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물 분자가 둘러싸서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결합할 수 없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쟤네들 기본적으로 전기 잃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쵸? 옆에 플러스 띄는 애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나 염화이온이 마이너스 음전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정화될 뿐이야. 여전히 나는 음이온입니다. 나는 양이온이에요. 근데 이 양이온한테서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누구 덕분에? 물 분자 덕분에. 따라서 전극을 연결을 해주면 이 음이온들은 양극으로 끌려갈 거고요. 양이온들은 음극으로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하를 띠는 입자들의 이동, 움직임이 생겼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전류라 그러지.
그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요.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두 번째라고 했는데. 자. 그다음 용융 상태가 뭐 이게 말이 여기 너무 헷갈려요, 사실. 자. 용해, 융해, 용융.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용해. 뭐라 그러지? 융해, 용융. 이게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다. 용어 일단 볼까요? 용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했어요. 이거는 혼합되는 거야. 섞여요. 표현은 우리 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융해는 뭐냐면 고체가 액체로 녹아요. 얘도 표현이 녹는다는 얘기야. 이거는 상태 변화야. 그럼 도대체 용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액체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융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하는 거야. 뭘 가해서? 열을 가해서.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항상 뭐 도가니에다가 놓고 뭐 염화나트륨을 가열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도가니라고 하는 거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뜨거운 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릇인데 거기에 넣고 전기를 뭐 이렇게 뭐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뭐 전기를 지지든 뭐 열을 가하든 해서 강제로 녹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설탕 있잖아요. 그거 왜 우리 때는 그 지역마다 이름 다 다른데 나 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 뽑기라 그랬거든. 근데 딴 동네 갔더니 그거 달고나라고 불러요. 그 뭐 이름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뭔지 알죠? 한 번쯤 뭐 먹어봤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설탕을 넣고요. 열을 가해요. 그러면 설탕이 물처럼 녹아요. 그게 용융입니다. 알겠죠? 열을 가해서 액체를 만든 거예요. 자, 액체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얘네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물 분자 도움 받아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을 가해서 얘네들끼리 붙어있는 이 결합을 강제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액체가 됩니다. 자, 액체가 되면은 이 액체가 됐다.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열,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있어요, 서로. 자,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움직임이 자유롭다. 그 액체가 된 염화나트륨에 전극을 꽂게 되면 당연히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은 서로 반대로 끌려갈 거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딱 보시면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용융시켰을 때 전기가 흐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가 흐를 수 있다. 또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 이온 결합 물질을 보게 되면 아까 지금 여기 그림에는 사실 이게 평면으로밖에 표현을 못하죠. 2차원인데 이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소금을 갖다 놓고 또는 뭐라 그럴까요? 뭐 분필? 분필도 마찬가지인데 분필 아깝긴 한데 분필 뭐 이렇게 힘을 가하면 깨집니다. 그죠? 깨져요. 이게 탄산칼슘이잖아요. 그죠? 걔도 이온 결합 물질인데 산화칼슘 이런 것들 이온 결합 물질 가장 대표적인 쉬운 예 들면 NaCl이에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애. 소금. 암염 알죠? 보통은 장식품으로도 많이 쓰고요. 또는 이 사우나 뭐 찜질방 이런 데 가면 뭐 히말라야 소금방 왜 맨날 히말라야 소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 가면 돌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솔직히 맛본 사람 있죠? 그지? 나도 해봤는데 진짜 소금 맞더라고요. 왜 암염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사람들 막 밟고 지나다니고 땀도 흘리고 각질도 떨어져 있고 하는데 그거 굳이 맛볼 필요는 없어. 암염이야. 왜? 던져보세요. 아니면 던지는 거 좀 위험하니까 갖다 놓고 한번 이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해보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단면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딱 떨어져 버려요. 그냥 깨진다는 거예요. 그냥 망치 갖다 놓고 깨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있는 소금, 암염 이렇게 덩어리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소금 가지고 이렇게 이
쪼개진다 이런 거는 잘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냥 때리면 그냥 부스러져 버리니까.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현상인데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고 얘네가 정전기적인 인력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온 결합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이유는 정전기적인 인력이에요. 근데 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생기면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정전기적인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를 충격을 가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양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내가 때려서 이걸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규칙적으로 예쁘게 풀마 붙어 있다가 힘을 가해서 때렸어요. 그랬더니 층이 어긋난 거죠. 얘 내려가고 얘 올라가고 한 칸씩. 그러고 보니까 자, 풀 안 되지. 자, 이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부스러진다.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하다.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깨진다. 결합이 어긋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 또 한번 해볼 건데 4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하면 아까 두 가지 상태에서밖에 없다 그랬어요. 언제? 수용액 상태 두 번째, 용융 상태 따라서 없어야 되고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 까닭은 수용액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 전하를 띠는 입자가 바로 이온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화학적인 안정성을 취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꿀팁 드립니다, 오늘. 자, 우리 주기율 페이지 더 이상 안 그릴게요. 우리 아까 만약 기억 안 나면 강의 앞으로 좀만 돌려보세요. 금속, 비금속 내가 이렇게 체크한 애들 있고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애들 얘네는 조금 예외, 조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고 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 질소와 산소입니다. 요거 두 개만 예로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산소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6족 원소고요. 얘는 두 개가 모자른 상황이에요. 이때 이온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온이 돼서 산화이온이 된다. 그러면 자기 혼자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어서 외부에서 전자 2개를 얻어오면 딱 맞잖아요. 이건 이온이 되는 방법이었고 이거 이외에 어떻게 또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느냐. 2개가 모자르기 때문에 나는 2개를 외부에서 얻어오면 돼요. 그런데 이온이 될 때 내가 전자를 뺏어온다? 이거는 금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금속의 경우는 전자를 자꾸 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버리는 거 나 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금속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혼자 해결을 해야 돼. 2개 모자를 2개 어디서 갖고 올 거야. 남한테 그냥 뺏어온다고 제가 뺏기나 안 뺏기죠. 자기도 모자른 상황인데 비금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자기도 모자른 상황이에요.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봤을 때 서로 전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서로 뺏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눠 갖자. 야, 나 2개 모자르거든? 너 2개 혹시 있니? 그럼 우리 나눠 가질까? 나 빌려줄래? 내 것도 너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가 모자르면 2개가 모자른 애랑 만나면 돼요. 왜? 나 2개 모자르니까 2개를 내주는 거야. 대신에 너도 2개 내놔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산소 원자는 산소 원자와 왜? 나도 2개 모자르고 너도 2개 모자르잖아. 그러면 내 거 2개 빌려주마. 빌려줄게. 너도 얘게 아니네. 자, 빌려줄게. 그러면 너도 2개 빌려주지 않겠니? 이러면 이 산소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최각전자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되고요.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됩니다. 서로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네는 산소와 산소가 4개의 전자를 공유를 한 거고요.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이 화학적 안정성을, 즉 옥텟을 만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까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었어. 그래서 금속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결정이다, 뭐 분자식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온결합이에요. 근데 뭐 비금속끼리는 서로,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온결합의 경우에는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경향이 뚜렷하니까 어차피 버릴 거 놔줘, 이렇게 해서 결합되는 게 이온결합이고, 비금속과 비금속 같은 게 서로 모자란 상황이니까 이거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눠 갖자. 공유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질소 갑니다. 자, 질소는 15족 원소고요. 3개가 모자른 상황이에요. 야, 그럼 나 3개 일단 빌려줄게. 나 5개 갖고 있는데 3개가 모자라. 너 3개 있냐? 그럼 너 3개 나 빌려주라. 너도 3개 모자르잖아. 이렇게 되면 나 8개, 너도 8개. 아름답죠? 이렇게 해서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이러면 얘는 N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전자쌍을 보니까 하나, 둘, 셋. 이게 쌍을 이뤄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주지도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지도 않으니까 나 하나, 너 하나 하니까 무조건 쌍이에요. 공유하는 전자는 무조건 쌍을 이뤄. 그 공유 전자쌍이 뭐 3개나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만 결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아니, 나 5개 있으니까 나 지금 3개 모자르거든. 3개 줄 수 있는 놈 누구 있니? 너 하나씩밖에 못 주면 와서 나랑 이렇게 결합하는 거. 자, 이러면 또 아름답지. 8개. 수소는 2개만 있어도 안정하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는 어떨까요? 자, 탄소와 질소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질소는 일단 3개가 모자른 상황이고 탄소는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4개가 모자른 상황이니까 탄소랑 질소는 이렇게 나눠 가지면 돼요. 원래 질소 5개 있었는데 탄소 거 3개 빌려왔어. 그러면 요대로 8개 만족을 했네요. 근데 아직도 탄소는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4개 모자른 상황에서 3개만 가져올 수 있었거든, 남의 거. 그러면 또 하나를 고민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줄까? 그럼 요 하나 받아줄 수 있는 애가 있으면 땡큐지. 누구? 이런 애들. 이러면 탄소 입장에서 8개 됐고요. 수소도 2개. 이게 공유 결합인 거예요. 이런 원리다. 얘 요렇게 요거 이제 구조식이라고 하거든. 표현을 해보면 N에 쌍이 3개네. 탄소 있고요. 하나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연습 조금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심지어 이제 뭐 대학생 형 누나들, 뭐 언니 오빠들 배우는 그 책에 있는 이런 화학 물질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다 써볼 수가 있어요. 몇 개 모자른지만 알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을 하는 이유, 결국엔 옥텟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는 이온결합을 형성을 하고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를 합니다. 누구를? 전자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유결합의 형성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 한번 또 해봅니다. 몇 페이지면 47페이지입니다. 1족 원소인 수소와 17족 원소인 염소가 만나면 비금속 공유결합을 하고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결합입니다. 전자를 공유한다 말 그대로. 자, 이런 공유결합의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 있죠. 자, 지금 보면 공유결합을 하면 반드시 분자를 이뤄요. 자, 분자를 이루면 이미 화학적으로 얘네는 충분히 안정합니다. 아까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온이 만들어졌어. 전기를 띠니까 불안정하지. 걔네들끼리 뭉쳐서 전기를 어떻게든 안 띄워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온 결정이 생겼다고요. 그쵸? 얘네는 분자 자체로 끝난 거예요, 아예. 자, O2잖아. O2면 얘 하나로 끝난 거야. 더 이상 화학적으로 더 불안정하질 않아요. 이미 충분히 안정한 상태니까 O2가 돼 있으면 산소와 산소 원자를 떼내기 힘들어요. 이 분자 하나 자체가 그냥 완벽한 존재인 거야. 그래, 얘네 분자들이 설탕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런 입자들이 모여 있어. 분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거 상태 변화예요. 얼어 있는 거야. 이 달라요. 달라. 분자라고 하면은 이미 끝난 거야. 화학적으로 충분히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는 따로 뭐 남하고 결합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 그런데 모여 있다. 왜? 상태가 얼어 있어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다 떨어져 나가. 상태 변화. 자, 드라이 아이스, CO2. 분자 아니에요. 분자. 얘네도 이미 화학적으로 끝난 거야. 안정해. 더 이상 안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주면 드라이 아이스로 얼어 있는 거예요. 냅두면 다 날아가. 나트륨, 염화나트륨하고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뭉쳐있는 이유가 전기 안 띄려고 조금이라도 안정해 보려고 그렇게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게다가 뭐 같은 맥락이겠네요. 어쨌든 전기적으로 이제 안정해지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건데 얘네를 뜯어내려고 해봐. 열을 가야 돼. 열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훅 올라간단 말이야. 왜? 떼내기 힘들어요. 떼내는 순간 불안정해지니까. 마찬가지야. O2잖아요. O2에서 O 원자를 떼낸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떼내는 순간 불안정해지니까. 이미 안정하거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는 분자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상태 변화다. 자, 물에 녹는다. 녹고 안 녹고 뭐 안 녹는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수용액 상태가 됐을 때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같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이렇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만들어진 이유가 화학적인 안정성 때문이고 얘네가 결합한 이유도 화학적인 안정성 때문이에요.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내가 떼내고 싶다. 어떤 아주 되게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뭐 물처럼 전기를 띠는 애를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넣어서 얘네를 따로 떼내는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건 쉬워. 근데 그런 거 도움 없이 내가 에너지, 열 이런 걸 가해서 얘네를 뜯어내기는 너무 힘들다. 뜯어내는 순간 불안정해지니까. 그래 녹는 점이 높다. 그리고 결정이 잘 부스러지고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흐르고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기가 흐를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었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이미 분자 자체로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끝. 모여있는 이유는 없어요. 상태 변화야. 온도가 낮아서 얼었다. 물에 녹는 애들도 있고요. 안 녹는 애들도 있습니다. 다만 녹였을 때 전기가 흐르지는 않더라. 까지가 오늘 마지막 정리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어차피 중학교 내용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내용은 맞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